안녕하세요. 갓생아빠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2번 수익을 얻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한 달에 2번 배당을 받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받느냐? 월배당 ETF 중에는 월중 배당을 주는 ETF가 있고 월말에 배당을 주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이 ETF들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하고 있냐? 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한 섹터가 뭐죠?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저도 AI와 나스닥 중심의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해서 캡처를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월중 배당 ETF로 나오는 배당금으로 월말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또 월말 배당 ETF로 월중 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걸 일명 풍차 돌리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을 들여다보면 커버드 콜 ETF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커버드 콜 ETF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커버드 콜 ETF를 쉽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커버드 콜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을 일정 기간 후에 지정한 가격에 팔겠다고 약속한 권리를 남에게 팔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가격이 10,000원인 A라는 주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주식이 한 달 후에 오르든 말든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의 가격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데 이 권리의 가격이 500원입니다. 이어 매수자는 한 달 뒤 A라는 주식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을 500원을 주고 매도자에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A 주식이 11,500원 행사 가격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 가격보다 오르게 되면 콜옵션 매수자가 이익이고, 만약 A라는 주식이 11,500원 행사 가격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 가격보다 안 오르게 되면 콜옵션 매도자는 옵션 프리미엄 선취를 하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게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글씨가 제가 펜이 없어서 잘 못 쓰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행사 가격이 1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500원이라고 했죠. 500원. 만약에 이 A라는 주식의 주가가 1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이 옵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사를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11,100원짜리 주식을 11,000원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100원의 이득을 받고 옵션 프리미엄으로 5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직 400원이 마이너스예요. 4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11,500원이 넘어야지만 콜옵션 매수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겠죠. 만약에 A라는 주식이 11,500원보다 안 오르게 되면 콜옵션 매도자는 옵션 프리미엄을 선취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옵션 프리미엄의 권리를 팔았으니까 이 500원을 매도자가 먹는 거고, 그리고 이 11,500원보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옵션 프리미엄만 먹고 A라는 주식의 주가가 11,500원보다 오르면은 이 주식의
상승분을 먹지 못하겠죠. 콜옵션 매도자가. 왜냐하면 콜옵션 매수자가 행사 가격 11,000원보다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분을 콜옵션 매도자는 당연히 먹지 못하겠죠. 만약에 A라는 주식이 10,000원에서 9,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9,500원으로 떨어지면 그 콜옵션 매수자는 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까요? 당연히 행사를 안 하겠죠. 왜냐? 9,500원짜리 주식을 굳이 10,000원에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옵션 프리미엄 500원을 선취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주식이 500원이 마이너스가 돼도 이 옵션 프리미엄 500원으로 이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커버드 콜이 월배당을 줄 수 있냐면요. 이 옵션 프리미엄을 선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옵션 프리미엄을 선취한 걸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분배금을 매 월마다 따박따박 나눠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커버드 콜이 ETF에 속한 본주보다 상승률이 제한이 걸리고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요즘 나오는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면서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거품론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거품이라면 이용자와 매출과 생산성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AI는 이미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 활성 사용자가 8억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월간 활성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이 6월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AI가 도입된 이후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15%, 그리고 영업 마케팅의 생산성 향상이 14.5%, 금융 재무 업무 자동화율이 48%, 소매 이커머스 물류 대략 15%, 고급 소비재 이익 증가 14.5%, 고객 서비스 투자율 증가 18%, 전반적인 업무 처리량 증가가 66%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숫자로 보여져요. 그럼 AI 열풍은 언제까지 가느냐? 지금 AI가 거품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AI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아직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도 구축 중이고 AI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도 아직 시작 단계라 AI 거품을 말하기엔 이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과 S&P 500 ETF는 끝까지 투자하면 됩니다. 어차피 미국 지수는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AI ETF와 나스닥 ETF 외에 제가 투자하는 종목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와 플러스 고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는 국내에 우량한 부동산 리츠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피스, 물류센터, 주거시설 부동산,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 임대료와 SOC 사용료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SOC가 뭐냐면요. SOC를 정의하자면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뭐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금리가 심하게 오르지 않는 한 끝까지 들고 가도 될 ETF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량한 부동산의 임대료는 뭐 꾸준하게 들어올 거고 고속도로나 항만, 공항 등등은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또 돌아가잖아요. 이게 안 돌아가면 국가가 마비되는 일인데. 플러스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국내 코스피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 담은 ETF를 말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의 수혜를 보는 ETF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모두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최대 49.5%까지 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대 조건을 만족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요 구간표에 따른 분리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33%까지 밖에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떤 배당이 우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느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의 배당주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배당주에 대해서 우대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을 많이 하고 매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주주가 받을 배당소득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배당 성향과 배당금 증가를 고민할 요인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주가 상승과 분배금 확대의 기회도 더 늘어날 거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와 플러스 고배당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ETF 투자를 ISA 계좌에서 하고 있는데요. ISA 계좌는 또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호응이 괜찮으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ISA 계좌에 투자를 하면서 매월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이제 12월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일은 저희 국내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30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고 배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일까지는 앞서 말한 월말 배당 ETF의 매수를 끝내셔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커버드콜 ETF를 이용하여 한 달에 2번 용돈 받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12월 월말 배당을 받으시고 수익 나는 연말 되시길 바라시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잘 불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가스팅아빠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